네, 오늘 시장 안에서 수상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업앤다운 엠베고드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10가지 종목의 내일장의 주가를 전망해 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정석일 매니저 성적 어땠는지 보시죠. 10개 중에서 9개 종목의 적중률. 지난번에 좀 낮아졌다고 저희가 한 소리를 했는데. 지난주에 저 100%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그 전주였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후로 돌아왔습니다. 100% 이어서 90%의 적중률, 높은 적중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죠. 반도체와 금융, 2차 전지, 건설, 제약바이오, 가상화폐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요즘 뭐 하나의 종목이라는 특징이 잘 안 보이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각양각색한 테마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종목 보시죠. 삼성전자, 카카오페이, 에코프로빔, 이월드 순으로 올라와 있고요.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은 카카오페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위에 올라와 있고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카카오뱅크라던가 카카오도 오늘 좀 주가 상승이 보여줬어요. 맞아요. 갑자기 강세를 보여서 무슨 뉴스가 나왔나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시세 분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정말 카카오 이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 종목들이 오전에는 사실 특이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일제히 한번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시간상으로 좀 따져봤을 때는 이제 금통의 결정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조금 주가 반등이 좀 본격화됐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페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들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 그리고 카카오페이 자체적으로도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또 실적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시간인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보니까 카카오페이 결제액이 지금 1년 동안 무려 한 14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진 상태였죠, 지난해.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로 또 들어오는 외국인도 꽤 많이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카카오페이는 지금 이 양쪽의 서비스를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나가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자국의 핀테크 이제 서비스를 가지고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양쪽에서 좀 결제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오늘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동결을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멘트들이 나왔냐가 사실 중요한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런 멘트가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이제 고점이 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도 금융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세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보면은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시장에서도 토스 테마주들이 강한데 네. 토스가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한 15조에서 20조 가량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토스가 정말 성공리에 상장을 마치게 되면 뭔가 그 핀테크에서도 또 MZ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페이라던가 네. 카카오뱅크 역시도 우리는 실적도 나오는데 더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나올 수 있죠. 맞아요. 그게 또 굉장히 또 호재 중 하나인데요. 지금 그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네. 이런 카카오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카카오뱅크도 흑자를 좀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페이는 아직까지는 조금 적자긴 한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이제 흑자로 전환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토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몸값을 막 10조 이상 받는다고 하면 지금 카카오뱅크가 제가 오늘 시총을 확인해 보니까 한 12조 정도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한 6조 정도대에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훨씬 기존의 흑자를 더 잘 찍고 있던 카카오뱅크나 페이 쪽의 몸값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토스뱅크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이런 피어 그룹이 좀 몸값을 높게 받으면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수급적인 영향이 또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카카오페이의 반등을 위한 판들이 다 지금 깔려진 맞아요. 것만 같거든요. 먼저부터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가 반등을 시작해줬고 네. 오늘은 카카오페이가 급등세를 보여주는데요. 내일장에도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업앤다운 의견 주시죠. 일단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토스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대출 상품들에 대한 수요들이 다시 한번 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페이라든지 혹은 뱅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카카오 뱅크에서도 네. 그 주담대 이제 갈아타기 상품을 한번 내놨었는데 나오자마자 거의 하루 만에 조기 소진됐더라고요. 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또 고금리가 많이 있고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런 갈아타기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런 부분들이 더 본격화됐을 때는 전반적인 이런 금융사들도 약간 실적이 더 개선되는 흐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완만한 이제 상승 흐름들을 좀 더 앞으로는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카카오페이 내일장 업 의견이고요. 그럼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랑 카카오의 매력도를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자면 네. 1위가 카카오페이인가요? 지금 우리 카카오 일단 그룹이 있죠. 카카오라는 그룹이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동안은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는 약간 업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한동안 먼저 주가가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카카오는 조금 빠지면서 약간 혹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 금융 계열사들이 좀 오를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카카오 당연히 뱅크가 좀 더 메인이기 때문에 뱅크가 좀 더 상승 탄력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후순위로 카카오페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실적이 또 찍혀주는 뱅크가 네.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후보 볼게요. 제주반도체 오늘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뭐 CXL 관련주라던가 반도체주들의 내림세가 어제 이어서 좀 나온 것들이 꽤 많았어요. 맞아요. 제주반도체도 10% 넘게 가까이 밀렸는데 마지막까지 버텼던 게 반도체 안에서도 CXL이라던가 온디바이스 AI였잖아요. 네.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 온 건지 오늘의 하락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은 이런 제주반도체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해가지고 시세가 크게 나왔던 이제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오늘 이제 빠지는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최근에 모멘텀들이 약간 이제 좀 소멸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는 흐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주반도체가 상승을 했던 배경을 좀 보면은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CES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의 S24 이게 언팩 행사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18일 날 있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그동안 좀 계속 모멘텀을 상승을 했었거든요. 일단 지금 CES는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CES가 시작을 하면서 1차적으로 조금 재료 소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팩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예요. 다음 주기 때문에 시기상을 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상승한 만큼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는 이런 흐름들이 차차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도 뭐 결국에는 어떤 큰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재료 소멸로 따른 어느 정도의 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오늘 제주반도체가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 뭐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네. 해주셨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정석일 매니저는 일단 시세가 분출이 됐고 시세가 또 그냥 분출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네, 네.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제주반도체를 포함한 온디바이스 AI주들 스톱을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오히려 좋아 조금만 더 내려오면 나 이거 더 살 거야 이런 입장이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딱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스탑을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이 AI 산업과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AI 시장이 그렇게 좀 쉽게 죽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오픈 AI에서도 이제 그 GPT 이제 스토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AI 쪽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들이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AI에 대한 모멘텀들은 쭉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제주반도체를 좀 보실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되는 차익 실현 흐름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갤럭시 S24 이런 것들이 언팩 행사하고 나서 초기 이제 사전 예약이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만약 여기서 판매량이 좀 굉장히 좋았다.
혹은 다른 AI 쪽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 또 새로운 큰 재료들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좀 조정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지금은 커지지만 좀 빠지고 나서 이 AI 쪽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갤럭시 S24 이슈를 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오히려 좀 그때 한번 기회를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시 기회를 노릴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쵸. 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다다음 주 혹은 또 그 후에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다운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대해주는 에코프로 BM이 오늘 에코프로와 함께 같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 오늘 뭐 옵션 만기를 맞아서 물량이 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던가 에코프로를 둘러싸서 우리가 좀 기대해볼 만한 이슈가 있었던 건지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좀 올라갔던 거는 뭐 개별적인 재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좀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적 아니면 결국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에코프로 BM의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사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은 좀 약해요. 그동안 이제 좀 많이 올랐던 판가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뭐 매출액은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겠지만 영업 이익단은 조금 깎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오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한번 유입될 수 있다라는 수급적인 기대감이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신고가 흐름을 살짝 보여줬는데 네.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갔던 것도 MSCI 이제 2월 달에 한국 지수가 정기 변경 될 때 편입되면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약간 이런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적인 흐름으로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은 이 에코프로 BM도 지금 8월 달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반해서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좀 수급적인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속 추후에는 좀 실적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확인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주가 상승에 더 탄력을 붙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예측하기 어렵긴 한데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어떨 것으로 보시는지 또 더불어서 네. 최근에 LG엔솔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시장 예상도 조금 하회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증권사들이 내년 1분기까지도 힘들 것이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 증가가 한 올해 2분기 그리고 유럽은 하반기 그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6개월도 선행하는 주가의 경우에는 네. 지금이 나이스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네. 그동안 좀 지난해 하반기 때 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분을 좀 많이 돌려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가적인 뭐 약세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 이제 개선될 전망들을 좀 보면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뭐 대장역 활동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최악은 좀 이제 지나가면서 올해 이제 좀 하반기나 이런 데 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주가 상승세를 다시 한번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에코프로 BM 오늘 좀 상승세가 나왔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 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업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내일장 업이고요. 당분간은 지난해 중순 하반기에 보여줬던 그런 급락장은 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네. 조심스럽습니다. 않지 않겠느냐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이어서 마지막 후보도 보시죠. 오늘 상한가 기록한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만약에 내 계좌에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와 비트코인을 정말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너무나 행복한 하루가 그쵸. 아닐까 싶은데요. 드디어 그 ETF가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기술 투자도 상한가 마감을 했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같이 테마주로 엮이면서 올라줬는데 어때요? 이제 시작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현물 ETF는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한동안은 이제 비트코인을 약간 인정 안 하는 것도 좀 있었거든요. 전통적인 뭐 자산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인정을 좀 안 했었는데 이제 현물 ETF로 이제 승인이 났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한 자산의 형태로 이제 인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ETF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재료 소멸로 오히려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이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러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이런
그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업비트의 지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모멘텀이 좀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거래소의 지분을 가진 종목들의 상승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 뭐 반감기 이야기도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마침 또 이런 호재가 나왔다. 제도권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더 옛날보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가상화폐 시장이 화랑을 보여주고 주식 시장이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실제로 한번 있죠. 아, 그것도 싫은데. 네. 예전에 진짜 코인 시장이 엄청난 그때 화랑일 때 네. 실제로 그 주식 시장에 돈이 좀 줄었어요. 맞아요.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어드는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약간은 뭐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한동안은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대금이 이제 한 10조 원대 코스닥 기준으로 한 10조 원대로 다시 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는 뭐 급격하게 뭐 뺏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좀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비코인 시장으로 좀 뺏기는 거는 이제 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됐고 오히려 어떤 부분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예전에 그 코인 시장이 정말 화랑일 때는 알트코인들 있죠. 그러니까 네. 메인이 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말고도 알트코인들이 일제 다 같이 상승을 하는 시장. 그러니까 네. 이런 시장이 나왔을 때는 주식시장이 돈이 뺏겼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한번 그 코인 시장을 좀 보실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말고 알트코인 관련된 것들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면 조금 뺏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 저도 또 알트코인이 있어서 오르길 기다렸는데 네. 또 이게 일장일단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기술투자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지 만약에 이 시장이 좀 의미 있다라고 했으니까 네. 또 같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뭐 방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우리기술 투자는 이제 업 의견으로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국내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뭐 우리기술 투자,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하나투자증권은 좀 더 저 개인적으로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그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금 토스뱅크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어요. 어제 이건희 대표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 하셔가지고요. 네, 저희가 너무 잘했다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그 두 개의 모멘텀을 다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후에는 추가 탄력을 붙일 때는 아마 하나투자증권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스뱅크가 지금 절차가 이제 주관사를 선정을 하는 이제 단계거든요. 네. 주관사에 선정이 되고 나면 오히려 상장 추진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좀 소식들이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더 키울 수 있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레기술 투자 업 의견이고요. 그리고 네. 하나투자증권을 더 선호한다. 토스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대주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전체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은 어떨까요? 보시죠. 태양건설과 제주반도체만 다운 의견 주시고요. 나머지 8개 종목 업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어떤 거죠? 오늘 베스트 종목은 저희가 여기 지금 없네요. 네. 제가 오늘 받았을 때는 네. 거기에 탑10 안에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베스트 혼나셔야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요. 제가 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못 봤어요. 제가 오늘 베스트는 셀트리온을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종목인데 네. 셀트리온을 제가 탑픽을 지금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 약간 단기적인 좀 조정이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조정들이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나서 약간의 경계감이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CPI가 오히려 발표되고 나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지수가 반등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오. 그러면은 당연히 셀트리온은 그런 지수 반등의 영향을 크게 더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한번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얼마 전 한번 좀 큰 강세를 좀 보이고 나서 지금 이제 좀 눌림목 구간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진펜트라라고 하는 이런 신약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에 좀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눌림목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탑픽으로는 셀트리온 한번 뽑아봤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 22만 5천 원 정도를 한번 일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의 손절가로는 한 19만 5천 원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통합 셀트리온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쳐져서 네. 12일에 거래가 되잖아요. 네네. 그걸 앞두고 오히려 딱 그 당일을 제로 소멸로 보고 매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내일장에 접근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좀 약간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련된 우려감은 조금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지수 반등 시점과 좀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CPI 발표 이후가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목표 주가 22만 5천 원, 손절가는 19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했던 CPI 발표가 곧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안도할지 아니면 실망할지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증시 대응을 세워봐야 될 텐데 맞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또 그리고 무료 방송은 또 어디서 하는지 같이 소개해 주시죠. 일단 방금 CPI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미 지금 그 발표를 앞두고 나서 좀 시장이 약간 단기적인 좀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CPI는 예상치를 뭐 약간 상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물가가 안정적으로 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우려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빠진 종목들, 지금 메인 섹터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든지 뭐 셀트리온,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메인 섹터들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무료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에는 없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무료 방송 있으니까 네. 그때 장 마감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의 여러 정보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 외에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